예,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시내 식당에서 어제 만났는데 비공개로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진이 딱 찍혔을까요? 어쨌든 극우를 막아야 한다. 여기에는 의기투합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아직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나오게 된다면 대선 경선 시즌2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자유통일당하고 관계가 없고요. 정광훈 목사도 뭐 대선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만나본 적도 없고 전혀 그 부분에 소통도 없고 만약 정광훈 목사가 출마한다면 제 표를 갉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 이런 것들은 저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짓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의 그 감염법 위반 사례라는 것이 전광훈 목사님하고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한 건은 이번에 확정 판결이 오늘 났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근데 없습니다. 아까 전광훈 목사님 잘 모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관계 없다고 하지 지금 않았어요? 잘 안 만난다는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하시. 올해 2월에 전광훈 목사 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뭐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서는 정광훈 목사가 무슨 사회주의를 하는 그런 목사입니까? 뭡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판단은 그럼 지금도 계속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정광훈 목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목사. 그런데 전광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이번에 나오게 된다면 또 저런 모습, 저런 토론을 또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최종평론. 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뉴 어게인, 부정선거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한 거다. 극우 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한계 씨가 보수 우파 진짜 국민의힘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질문 자체가 극우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주인이란 말은 당원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누가 주인이냐면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가진 리더가 이 당의 주인이냐고 묻는 건데 그렇게 묻는 건 적절치가 않죠. 전한계열 씨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우리를 배척하지 말아라는 뜻으로 제가 들리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주인 얘기하는 거는 본질에서 너무 벗어난 얘기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극우정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강성 우경화 내지는 광장 세력과의 절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사실관계에 입각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극우라고 얘기를 자꾸 해버리면은 그러면 반대 진영에 있는 그 진보정당 계열들은 우리가 그쪽은 극좌라고 표현해줘야 되는데 우리 그런 표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런 표현 자체가 스스로의 프레임을 우리가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서 또 왜 전환길이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찬길이냐 반길이냐로 또 이번 전대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민심의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혁신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시즌2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과거형 퇴행형 전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책임 있는 분들, 그러니까 김문수, 한동훈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분들은 전환기 씨를 언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 당을 어떻게 개혁하는지 개혁 방안을 얘기해야지 자꾸 저렇게 한 사람의 입당을 가지고 마치 이 당의 정체성을 언급하려는 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리더로서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원 대변인. 사실 이렇게 전한계 씨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 가서 보수 우파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 이렇게 외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거 이렇게 가다가 국민의힘 불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섬뜩한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나 또 비대위원인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도 절대 안 된다. 전한길 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징계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시사하기도 해서 이 전한길 씨 처리를 놓고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환길이 당 내외에 어떤 그 주목되는 인사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이게 약간 과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환길 씨 스스로도 본인이 뭐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 뭐 출마까지 할 수 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을 절연을 한다면은 바로 10만 당원을 이끌고 접수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환길 지금 이제 평당원이고요. 뭐 예명이냐 본명이냐 해서 당내 누구나 마찬가지로 당원 가입을 할 때는 그게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단지 당원 당규에 위배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당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개최를 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당원 당규에 보면은 최고위원 포함해서 당 대표를 나가려면요 3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 됩니다. 1,000원씩. 그러니까
이 불과 한 달도 채 못 되는 시간에 당원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조항을 설치하지 않는 한 최고위원조차 본인이 출마하는 길은 현재로서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당대표급으로 최고위원급으로 본인을 이렇게 상승시키는 것은 과장이 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자꾸 분란의 소지를 만들기 때문에 아예 당원 심사를 개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조은희 의원을 비롯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환길 그 강사가 이번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찬길이냐 반길이냐 이런 식으로 세력몰이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장이 돼 있어도 한참 과장이 돼 있다. 물론 광장 세력의 어떤 상징성이 있고 항상 전환기 씨를 보면 뒤에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 거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거를 주목을 하지만 뭐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성추현 부장, 뭐 대진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경태 의원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요. 안철수 의원도 곧 이제 한다고 했고요. 김문수 전 장관은 오늘 했고 한동훈 전 대표 고심 중, 양양자 의원도 출마 선언을 사실상 했습니다. 이 면면들을 볼 때 물론 이 중에서는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하고 뭐 등등 이념적으로 반윤이냐 또 친윤이냐 이 정책 성향은 다릅니다만 이 인물들을 가지고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는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기 나오는 분들, 우리가 화면을 보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반윤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숫자가 단일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친윤, 그러니까 주류 세력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표 분산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반윤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비상계엄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분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좀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정당과는 협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과 협치를 해나가면서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국정 운영 방향을 봤을 때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비상계엄을 적절하게 지적했던 분들이 당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 고심, 출마 선언 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진표가 짜여질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래도 이 주류 세력에 맞서는 분들이 지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보면 그 당시에도 한 두 명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주류 세력이 이겼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비주류 세력들이 좀 더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혼란스러운 상황 짚어봤고요.